한동훈 딸 이름으로 기부 안 했다는데 그 동그라미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써진 것은 뭡니까? 라고 모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한국 3M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 맞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추측돼서 그리고 뭐 기사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문서에 분명히 영리법인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재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그 누구나 봐도 그 밑에 보면 영리법인 되어 있으니까 한국 3M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고, 또 한동훈 따님이 후보자 따님이 2만 시간이나 되는 봉사 시간 했다는데 뭐 2만 시간이면 사실 불가능한 숫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 밑에 영어로 그러니까 단체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쓰여 있듯이 봉사단체의 전체 봉사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에는 안 봤는데 여기 PPT 띄우는 거 보니까 허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게러티 원칙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용어나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정의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질의할 때 명확한 정의 규정만 확인하고 물어본다면 후보자도 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거는 수긍이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또 정말 좀 이게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모랑 한동훈 딸이 논문 공동 저자로 올라져 있는데 이모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그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따님의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 뭐 공저다 이렇게 또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이모하고 논문을 공동으로 쓴 적이 있습니까, 따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고요. 예, 처음 듣는 저는 얘기라서 한 겁니다.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국민이 보시는 청문회장에서 특히 예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저희도 뭐 이 발언 요약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봐야 제 얼굴에 춤 뱉는 거기 때문에요. 적어도 확인이 됐던 내용이나 굳이 물을 필요가 없던 내용은 청문회장을 국민이 다 보고 계시니까 좀 정책의 장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힙니다. 본질에서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성남 FC 의혹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청 내에 지청장하고 수사검사 간의 갈등 문제 이상으로 사건 내용도 굉장히 흔히 말해서 성남 FC가 기부를 받으면서 성남시가 큰 대기업 네이버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페이버를 줬다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습니까? 바뀐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앞두고 그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검수완박법이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당시에 시장이셨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으로 출마를 가셨어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만약에 당선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다는 사람을 점 전제로 이해해 하는 건 주십시오. 아닙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예, 일반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아까 제가 여쭤봤던 성남시 대장동 사건의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녹음 파일 66개 중 48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성된 거예요. 법정에서 만약에 수사 혐의가 어떤 범죄 혐의가 단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범죄 단서는 수사의 단서는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그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그 법원에서 이런 위증이나 단서가 확인됐다 싶었을 때 수사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법이 통과된 이후라면 어렵겠습니다. 시행된 이후에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 검찰이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위증 같은 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는 게요. 법정에서 상황을 파악한 검찰만이 그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원님 잘 하셨다시피 이 검수완박법이 진행됐었을 경우에는 그 위증 사범이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법조인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취임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공약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 중에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법무부 업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중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들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공언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검찰 독립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취지에 동의하고 집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거는 당선인의 정치적 결정이고요. 저는 그걸 충실히 수행할 겁니다. 네. 예,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검수완박법 이후에 그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익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 대응 공백 방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공수처가 도입되면서 부패 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라는 전제 진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수처 이후에 부패 범죄에 대해서 국가 수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2020년 통과돼서 2021년 시행된 법 이후에는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 대응 공백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길 의견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